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웃턴시 주제로 건축을 한 김하림입니다. 먼저 준비하기 단계인데요. 저는 이번에 기관에 나가지 않고 개인 작업을 했습니다. 아웃턴십의 주제로 건축을 정한 것이 제게는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라서 걱정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목적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건축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을 때 곡선 건축물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요. 곡선 건축물을 보았을 때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건축에 매료되었었는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서 목적글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건축에 가장 매료되었던 부분이 공간에 따라 경험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것으로는 고향자율학교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싹터, 꿈터, 숲터는 다 배우기 위한 공간이었지만 구조와 공간 구조에 따라 느꼈던 것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싹터인데요. 싹터는 정말 자연과도 같은 공간이었어요. 직접 만든 공간이기도 했고 사방에는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공간은 마치 주택 같은 느낌의 공간이었는데요. 여기는 주변이 숲이라서 그런지 밖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꿈터는 복도에 교실이 나누어져 있어서 흔히 말하는 학교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해진 반에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보통 교실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싹터에는 교실이 아닌 밖으로 나가면 거실과도 같은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꿈터는 바로 밖으로 나가면 복도이다 보니까 더 교실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숲터인데요. 숲터는 집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편안함이 많이 느껴졌던 곳이었어요. 전에 비하면 학교 같은 공간이 아니기도 했고 반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다른 학년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학교인데 공간에 따라 느꼈던 것이나 경험이 다르고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공간에는 이러한 힘이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목적글이 완성된 후로 기간 리스트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저와 맞는 기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더해서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배우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아는 것도 없어서 기간에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좋아하는 건축물이나 건축가가 없어서 더 고민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분께서 한번 개인 작업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을 때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고 배우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개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아웃턴십 활동을 하기 전에 한 건축사무소를 찾아가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아무래도 건축이라는 주제가 처음이다 보니 전문가에게 조언 등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갔던 곳은 공간 기록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빈 공간에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며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빈 공간에 어떤 용도가 될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것인지 등 더 좋은 공간을 위해 공간에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다라는 철학 이념을 가진 곳인데요. 인터뷰를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갔을 때 건축 공부는 책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건축물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지역의 건축법이나 특산물에 따라 건축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건축물을 보러 다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개인 작업 계획을 짤 때 이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을 짰어서 이 인터뷰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이제 점점 아웃턴십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한 달 동안 건축 공부를 하면서 건축물을 보러 가고 건축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들거나 기억에 남았던 건축물을 뽑아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공부하기입니다. 처음 계획을 짤 때 시간이 남을까봐 걱정을 하고 하루에 책이 많으면 4권까지 정했었는데요.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 4권은커녕 2권도 겨우 읽을 수 있더라고요. 읽는 속도가 그리 빠른 편도 아니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닌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다 보니 더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해요.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체험과 비움인데요. 어느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요즘 건축은 대부분 체험에 중점을 두고 비움은 없애야 할 악이라고 한다고 해요. 건축물은 비움에서부터 오고 체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비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건축물에서 비움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남겼던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다 채우는 것이 체험이고 그래서 요즘 콘크리트 건축물은 대부분 체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간 중 일부분을 채우고 다른 부분은 아예 비워두는 것이 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어요. 다음으로는 보기입니다. 앞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물을 보러 다녔는데요. 건축물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건축물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건축물을 보러 다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물만 뽑아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건축물 대부분이 제가 모형으로 만든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주에는 대부분 한옥 건축물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한옥이 아니었던 어쩌면 한옥이 조금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건축물이 바로 박노수 미술관입니다. 이곳은 1937년에 지어진 곳인데요. 다른 나라의 건축적 특징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기 창문에서 잘 보인다고 해요. 저는 저 팔각형 창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보통의 창문은 직사각형 모양처럼 네모난 모양인데 여기는 딱 한 곳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서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이런 비슷한 창을 많이 보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러한 창문은 단순히 미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남겼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는 건축물을 찾고 싶었으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번에 한옥 건축물을 보았을 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건축물인지 좋아하는 것인지 또 그런 좋아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면은 점점 제 목표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얻고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김중옥 건축박물관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여기는 원래 공장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을 보았을 때 공장 같다는 생각은 없었는데요. 뭔가 제가 알고 있었던 공장과는 다르게 보여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박물관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박물관 하면 건축물 자체가 미에 신경 쓴 부분이 많은데 곡선형으로 생긴 건축물이라던가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랬기도 해요.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공장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는 제가 처음 보고 시작했던 곡선 건축물은 아니지만 곡선 형태의 기둥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고 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 건축물을 보고 아마 제가 좋아했던 곡선 건축물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던 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따가 뒤에서 마저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에는 다양한 건축물을 보자고 생각해서 근대 건축물을 주제로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대불 호텔이 기억에 남는데요. 여기는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건축물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축적 특징도 신기했는데 기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벽으로만 하중을 견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기둥 없이 지어졌던 사실이 놀라웠던 것 같은데 지금
지금은 기둥이 없는 건물이 좀 흔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 또 기둥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옛날에 지어진 느낌이 확 들었던 건축물이었는데 콘크리트가 주가 되는 건물이 아닌 벽돌이 주가 된 건축물이고 겉에 있는 펜스가 그렇게 느끼게 해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런 느낌의 건축물을 좀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직까지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축물을 보았을 때 눈을 빼앗긴 느낌이었어요. 특히 벽돌로 이루어진 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좋아하는 건축물은 이런 것 같은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목표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제주에 가서 본태 박물관을 보았는데요. 이곳은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빛이랑 물이랑 콘크리트 건축가라고 불리는데 저는 그 중에서 빛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을 보았을 때 왜 안도 다다오가 그렇게 불리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위에 네모난 창이 있어서 그 안에 빛이 들어오는 방이 있었는데 그리고 딱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닌 네모난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빛이 느낄 수 있었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틈 같은 곳에 창이 있어서 그곳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랬던 것이 정말 빛을 잘 이용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긴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빛을 이용하고 하는 것 등등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건축물을 보러 다니고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들었던 건축물을 뽑아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형을 만든 것은 저기 뒤쪽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박노수 미술관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만들고 싶었던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말했던 다른 나라의 건축 특징이 가장 잘 나왔던 창문부터 만들고 말아버렸는데요. 그 때문에 정말 일부분이었던 것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다른 부분도 크게 나와버렸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다른 건축 모형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특히 필요한 재료나 도구 같은 것들도 더 확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김중업 건축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공장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곳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기둥들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기둥들이 기억에 남기도 해서 모형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중을 건드리기 위한 기둥이 아닌 미의 목적으로 나온 듯한 저 기둥들이 눈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얘기해야 될 것은 앞서 언급했던 곡선 기둥인데요.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곡선 건축물을 보고 시작을 했지만 여기는 곡선 건축물은 아니고 곡선 기둥이 있긴 했지만 왜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곡선이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는 곡선 건축물과는 인사를 하게 돼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데볼 호텔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건축적 특징이나 좋아하는 건물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던 건축물인 데볼 호텔을 뽑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좋아하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었던 건축물이었고 역사 이야기가 떠올라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빨간 벽돌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채색을 하진 못했어서 그런 특징이 잘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본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요. 본태 박물관을 전체는 다 만들진 않고 한 건축물을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뽑은 건축물은 빛을 제가 잘 느꼈던 것처럼 그것들이 모여있는 곳을 뽑아서 만들었는데요. 최대한 빛의 요소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된 건지 의문이 들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렇게 제 아웃선식 활동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시간이 많이 남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건축 공부를 하고 건축물을 보러 가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뿌듯한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또 제 목표였던 좋아하는 건축물 찾기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찾는 것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좋아하는 건축물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은 감을 잡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련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좋아하는 건축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아우턴십을 진행한 11학년 안민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했던 아우턴십과 길찾기 과정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학년 아우턴십이 끝난 후 저는 내년에 있을 11학년 아우턴십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분야를 깊게 파본 적도 그리고 깊게 좋아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11학년이 되었을 때도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정말 길었는데요.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뭔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 혹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며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아우턴십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제에 대한 선정 기준이 매우 높아졌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혹은 좋아했던 것을 하면서 했던 고민들로 아우턴십에 연결을 시켜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 가지 주제가 떠올랐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글을 쓰는 것도 그리고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걸 할 때 고민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글은 수필이나 소설 같은 글인데 너무 현실에 떨어져서 상상세계만 쫓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우턴십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글이 아닌 다른 글의 형태를 경험하며 한 달을 채워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생기니 그때부터 뭔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뭘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떠오른 아이디어 중 저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것에 마음이 끌렸는데요. 사실 기사는 제가 거부감을 느끼던 글의 종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읽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라는 글의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기사라는 것이 결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글의 형태라고 생각이 되니 흥미가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나 색깔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사와 기자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언론사에 나가서 아우턴십을 진행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우턴십 바로 시작되면 참 좋겠지만 스타 아우턴십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아주 많은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11학년들과 규와 함께 모여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책을 읽으면서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저널리즘이란 게 처음 나왔던 개념의 의미와 지금의 쓰이는 것이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개념을 공부한 후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언론사에 대한 시선이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언론사에 관심을 가질 때는 조금 크고 메이저 언론사이고 그리고 기사를 빨리 많이 써내는 언론사에 관심이 갔는데 이 저널리즘을 공부한 후에는 그것이 아니라 한 기사를 쓰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쓰는 언론사에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시점에 메이저 언론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마이너 언론사라고 분류되어 사회의 약자들을 조명하는 그런 언론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흐름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같은 개념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 언론사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메이저 언론사가 아닌 마이너 언론사여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고민하고, 그리고 제가 아웃턴십에서 어떤 거 살고 싶은지 목적구에도 정말 열심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관 리스트가 굉장히 길이가 긴데요. 이 기관 리스트는 단순히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관에 가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길이가 길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 리스트를 쓴 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자기소개서를 25개를 써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적게 쓰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적은 양의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저는 기관에 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론사는 너무 체계적이고 뭔가 저 같은 고딩들을 받아줄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5번째로 넣었던 고향신문이라는 곳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이런 긍정적인 연락을 받았을 때도 저는 기관에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접어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그 고향신문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눈 후에 저는 6월 모두 출근해도 좋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게 되었던 고향신문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해보자면 창간 35주년이 된 굉장히 유서 깊은 언론사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언론사가 제가 가져왔던 언론사들 중에서 가장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가져왔던 언론사들은 뭔가 장애인이나 혹은 여성들을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조명하는 언론사였어요. 하지만 고향신문은 그게 아니라 지역 언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가져왔을 때는 조금 내가 가져왔던 다른 것과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봤을 때 어쨌든 지역 언론이라는 것도 수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을 조명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고양시의 여러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18년 동안 지금 고양시에 쭉 살고 있는 고양시 토박인데 그렇게 18년 동안 고양시에 살면서도 정작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신문에 가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채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아웃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이라는 것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었고요. 2번째는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살아갈 고양시를 다른 시선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는 2가지 목표였습니다. 네, 이렇게 첫 출근 날이 되었는데요. 사실 첫 출근을 했을 때 진짜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사무실에 갔는데 너무 다들 일하고 계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있다가 자기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첫날 오후부터 현장 동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동행이 그냥 동행이 아니라 한국 항공대에서 진행하는 탄자니아 대통령 명예학위 취득식 취재 동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면서 볼까 말까 한 대통령도 실물로 봤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가서 기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네, 이제 둘째 날인데요. 둘째 날부터 저는 또 혼자 단독 현장 취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장 취재를 혼자 가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2번째 날일지 몰라서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맡은 어쨌든 첫 임무다 보니까 잘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그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잘할 거라는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취재를 했던 내용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는 그런 건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취재를 할 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잘 취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사 쓰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기사라는 글의 형태를 제가 처음 써보는 것이라 처음에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점점 쓰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보다 더 매끄러운 글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한 달 동안 고양시신문에 있으면서 5개의 기사를 쓰고 총 4개의 기사가 신문과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그 신문에 나온 기사는 저기 전시 공간에 전시를 해두었으니 보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서 혹시 못 보셨다면 고양시문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한 달 아웃턴십을 보내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목표했던 바도 이루면서 알찬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웃턴십이란 그 한 달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걱정도 많고 길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막상 시작을 하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되게 짧다고 그리고 되게 아쉽다고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했던 그런 같이 일하셨던 기자분들이 너무 좋으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사를 쓰고 또 현장 취재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웃턴십을 하며 느꼈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문 기사와 신문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저희가 사실 보통 핸드폰으로 기사를 읽을 때 되게 무심하게 혹은 빨리빨리 넘기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를 쓸 때 기자는 엄청 열심히 뛰고 그리고 엄청 열심히 취재를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문을 만들 때도 단순히 신문이 그냥 찍으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분이 지면을 디자인하면서 엄청 열심히 디자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들어갈 기사를 보면서 교열을 보는 작업도 굉장히 길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기자분들은 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기사고 신문이기에 그런 기사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 기사를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일깨우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아웃턴십에 나가기 전 언론의 중요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 보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고양신문이라는 한 가지의 언론사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실 보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님도 저에게 진실 보도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고 그리고 기자분들도 실제로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해서 연락하시고 전화하시며 보다 진실에 가까운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립보도인데요. 중립보도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 기자분이 어떤 기사를 쓰시기 위해 현장 취재까지 다녀온 후에 그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막을 들어보니 그 현장 취재를 갔을 때 그 취재 요청을 한 그런 단체, 사람의 주장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사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내보내졌을 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담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결국 내보내지 않기로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기사를 무조건 많이 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며 언론의 그런 가치관에 확립하는 그런 중립적인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한 달 아웃턴십을 마무리한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발표만 하고 방학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여러분들도 제 발표를 보러 와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하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학년 이민혜입니다. 저는 빛내주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1학기 길찾기 시간 동안 제가 저의 오랜 바람이자 큰 목표였던 빛을 향한 저의 첫 발걸음과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이 자리에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부터 여러 번 언급되었던 이 빛의 정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빛에 대한 이야기로 저의 발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빛이라는 단어는 저의 1학기 길찾기를 꽤나 골치 아프게 했던 단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던 저는 누군가에게 말로 제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 항상 이렇게 고장나고 경직되곤 했는데요. 이런 저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되게 작아진다라는 걸 느꼈었고 막연하게 빛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떠다니던 바람이라 저도 이 빛의 정체를 알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배우를 보고 우와 저 사람 되게 빛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연기를 하면 빛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의 계기로 저는 연기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 발견으로 빛난다는 게 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빛난다는 건 내가 바라는 바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을 배우들에게서 빛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배우들이 비춰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아웃턴십에서 하고자 했던 활동은 시청자나 관객 입장에서 보는 극이 아닌 배우나 연출자 입장에서 보는 극은 어떤지를 한번 옆에서 보고 그 각기 다른 바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보고 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민들 끝에 저는 단편 영화와 극단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적으로 기관을 알아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의 과정에서 이미 많은 시간을 쏟았던지라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인 6월이 훌쩍 다가와 버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너질 뻔했지만 사실 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활동 기간인 6월의 첫 주까지는 자기소개서를 계속해서 작성을 하고 정말 기관이 잡히지 않을 시에 진행하게 된 개인 작업도 함께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개의 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편영화 제작사인 돌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없어서 이 아웃턴십 활동은 어렵겠다. 하지만 인터뷰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극단 고래에서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 고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연습이 있는 날에는 항상 오전 연습만 있었어서 출근하는 날 오전과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개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변과의 인터뷰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개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했는데요. 저는 연기와 연출 모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짚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결정을 해야 했기에 제가 결정했던 활동은 그의 우리는이라는 드라마의 대본집을 읽고 분석해본 후 다 읽고 나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독백 연기로 연습해보자 하는 활동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발표의 자리에서 제가 직접 연기를 하거나 연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외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연기를 보여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발표와 결과물 형식을 바꿔보는 것으로 다른 걸 생각해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개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출근을 했었는데요. 사실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일주일이 지난 짧은 기간이었기에 하루하루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항상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 하루열기가 있듯이 여기에서는 108배와 명상으로 도래 활동을 시간을 열고 그렇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108배와 명상은요
저도 함께 108배 영상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쉬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온몸을 전신을 이용해서 절을 하고 나면은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본 분석을 진행할 때 지문을 읽고 드는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 갔을 때는 정말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극단 고래에서 진행한 프레스티지라는 연극은 배경이 비행기 기내가 배경이고 장애인 인권을 다룬 연극이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항공사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고향자유학교 통합교육을 위해서 자폐 스펙트럼을 되게 많이 공부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항공사에서 그렇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게 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회사에서 직접 입으시는 유니폼을 그 소품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직접 기관에 하루 참여하셔서 대본에 보증이 필요한 부분들 혹은 단원분들이 자폐 스펙트럼이나 승무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저로서는 몇 해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로 나누면서 그 연극을 완성해 가는 데에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단원분들이 정말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아주시고 저와의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면서도 이분들이 얼마나 이 작품에서 큰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계기였어요. 사실 아웃턴십을 진행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질문과 관찰로만 활동이 마무리되면 어쩌나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단 안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우리 진짜 잘 들었나 보다 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내색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내심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극단 고래에서는 이제 연극을 더 풍성하게 완성해서 극을 올리고 저로서는 아웃턴십 활동을 더 좋은 경험을 얻어가기 위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만남은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웃턴십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배우게 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오래 바라왔던 빛은 사실 과정보다는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바람과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이뤄냈을 때 나로부터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 그 빛을 저는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의 면담 중에 내가 말하는 그 빛은 과정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8번의 출근을 통해서 극단 고래 단원분들을 봤을 때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작품에 진심으로 몰두해 계셨거든요. 저와의 만남에서도 단순히 참관 학생으로 그칠 수 있는 만남이었는데 저와의 만남을 새로운 기회로 맞아주시면서 저의 말 한마디에 대본이 수정되기도 했고 또 인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써오신 글들을 읽으시고는 울고 웃으시면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마음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108배와 명상, 또 가끔은 몸놀이도 하면서 이 연극이랑은 좀 동떨어져 보일 수 있는 것들 속에서도 이 작품을 위한 배움을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모습이 정말 이 자리에서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순간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심이 담긴 노력과 배움, 시도들이 과정 안에 녹아나 있다면 결과는 물론 당연하다는 듯이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끝으로
제가 바라는 빛을 쫓아가려면 누군가의 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빛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고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제가 말하는 빛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걸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알았으니 쉽지는 않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담아 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고 싶고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농동체라는 제목으로 아우턴십 발표를 맡게 된 조성준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월 길찾기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유기농 농사에 대해서 발표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유기농 농사라는 주제를 잡기까지는 짧은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숲터에 오기 전부터 농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숲터에 와서 생각을 했던 건 농사라고 한다면 어떤 농사를 하고 싶은지 였습니다. 학교에서 지향하는 유기농 먹거리도 있고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유기농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행 농업에서 쓰는 농약이나 살충제 같은 것들은 결국 자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자연 생태계도 파괴합니다. 그랬을 때 유기농업이 생각이 났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유기농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기농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우턴십에 가기 전 발표에서 문득 저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았지만 답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아도 명확한 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사에 대해서만 얽혀있는 것도 아니라 사회나 경제 같은 복잡한 문제도 얽혀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턴십을 하며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우턴십으로 이 질문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아우턴십을 농사를 짓는 공동체로 가서 한 달간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공동체에 가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 공동체 식구들의 보는 저의 모습도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다른 데에서 지낸다는 것이 좀 무섭기는 했지만 가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농사 공동체에 자소서를 쓰게 되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들뜬 마음으로 변산 공동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아우턴십도 그렇고 이번 아우턴십도 자소서를 넣었을 때 일지망에서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도 아우턴십을 너무 쉽게만 보고 가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변산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변산에서 농사를 지을 때 힘든 일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농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농사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직접 느껴보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하루에 강도 높은 일을 계속하긴 했지만 그만큼 쉬는 시간도 잠깐씩 있었고 일도 일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잠이 많아지고 또 잠을 자다가 일하는 시간에 늦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피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보내기가 끝나고
못 데우기를 했는데 못 데우기는 이한기가 이렇게 모를 심어놨을 때 잘못 심었거나 아니면 안 심어져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모를 새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못 데우기를 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자란 것을 보고 피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살이는 논에 잡초가 나 있는데 그 잡초를 뽑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피살이를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논 안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 걷는 것하고 논에서 걷는 게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피살이를 하다 보면은 잡초가 아무리 뽑아도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살이가 제게 제일 기억에 남으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살이를 하던 도중 대표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나는 농사를 지을 때 논농사는 짓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농사에 비해서 쉬운 농사가 논농사라고는 하지만 가뭄이 들거나 물 조절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피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농사는 짓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떠나가는 날이 되자 다시 집으로 간다는 기대와 또 여기에서 가야 한다는 아쉬움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못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농업인데도 유기농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가가 아닌 사람들도 유기농을 굳이 찾아서 유기농을 또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방법으로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우턴십 중에 저는 저의 멘토님이자 작업반장인 가온이 형이 하는 말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온이 형도 농사가 좋아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첫날부터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농사일을 하러 갔지만 결코 농사일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부터 고향자리 학교까지 공동체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저 같이 키우고 돌봐주는 것이 제가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변산 공동체는 학교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변산 공동체는 숙소가 있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운 것 같았고 그렇게 소통을 더 많이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식당에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또 필요하면은 찾으러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변산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 옆에 있고 또 산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와 또 변산 공동체를 모두 경험하고 나니까 공동체란 하나의 뜻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산 공동체에 갔을 때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겹쳐 있었는데 제일 큰 것은 아마 손모내기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밥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손모내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양 작업을 하고 남은 논에 직접 들어가서 모내기 하는 것이 손모내기였는데, 이양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모판을 나르기도 하고 다시 이양 작업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손모내기 행사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왔었는데 저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학교 일정이나 다른 일정으로 집을 한 달 동안 비워본 적이 없어서 집 생각이 많이 났었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외로웠던 것은 아마도 그 공동체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형들이 잘 놀아주고 잘 챙겨주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지만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질문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웃턴십에서 자립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한 달간 집 밖에서 생활을 하며 이 경험이 저의 자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할 일을 하지만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더욱 이것저것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웃턴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는데 저는 아웃턴십에 가서 제일 많이 얻어가는 것은 관계를 맺고 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일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닌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웃턴십의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